교통사고가 무서운 점은 오늘은 안 아파도 내일 아플 수 있고 내일이 안 아파도 모레 되면 더 아파질 수 있는, 흔히 놀라면 우황청심원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황청심원은 이런 사고 같은 거에 놀랐을 때 먹는 아주 적절한 처방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라든지 이전에 혹은 안 좋았던 부분들도 같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방병원을 많이들 찾는데 병원장님께서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협회에서 한 조사를 보면 교통사고 이후에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만족도를 나타냈고 호전도에 있어서도 90% 넘는 분들이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라고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어필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전문의로만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쪽에 조금 더 진료에 신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찾아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치료들을 받길래 증상 개선 정도도 그렇게 높고 환자분들이 치료 만족도도 90% 이상 나온다고 조사가 된 걸까요? 한방병원을 오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몸의 상태나 골절이라든지 특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증상들에 대한 문진이나 복진, 맥진 등을 통해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는 침치료, 그 다음에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뜸치료, 그 다음에 어혈을 제거하고 근육 내 압력이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부항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목, 허리, 골반 등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불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치료, 또 치매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한약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약침치료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강한 효과가 있는 봉독치료 같은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증상과 체질과 몸의 상태에 맞춰서 환자 개개인별로 맞춤 한약을 처방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환자분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 효과도 높이는 데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가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선 추나치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추나치료는 기본적으로 몸의 균형 자체를 잡아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라든지 이전에 혹은 안 좋았던 부분들도 같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랑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 아이들도 한방병원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약침이나 침 같은 좀 침습적 치료, 찌르는 치료는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붙이는 스티커로 되어 있는 침이 있어서 스티커 침을 붙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도 놀란 걸 가라앉혀주기 위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커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물리치료나 부항, 뜸 같은 치료들까지도 할 수 있고, 조금 아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아프지 않은 정도의 아주 짧고 얇은 침으로 침치료 같은 것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건 목이나 허리, 척추 쪽의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나 무릎, 손목, 관절들의 통증을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 외에 오는 거는 두통, 어지러움, 미식거림 같은 증상들, 이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이외에도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 차를 타면 놀라거나 차 탈 때 긴장돼서 차를 못 타겠다 라고 하시는 약간 신경정신과적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두려움이나 차를 타는 거에 대한 무서움, 이런 증상들은 초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지만, 길게 가시는 분들은 3주, 한 달 이상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증상, 통증이 없이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방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제 한방병원에서 하는 치료들 중에 아까 한약 처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약 처방 중에 그런 놀랄 때, 우리 흔히 놀라면 우황청심원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황청심원은 이런 사고 같은 거에 놀랐을 때 먹는 아주 적절한 처방은 아닙니다. 그런 데 쓰는 한약 처방들도 있어서 그걸 몸 상태에 맞춰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또 놀란 걸 가라앉혀 주거나 정신과적인 질환들에도 우리 몸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침치료들도 같이 받으시면 훨씬 빠른 회복을 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통사고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언제까지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우선 사고로 인한 통증은 다 없어질 때까지 받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게 약간 치료에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3주까지는 치료를 매일 받을 수 있고 3주가 경과하면 주 3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 2회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사고가 났다 하면 지불보증서라는 걸 받아서 꾸준히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주간은 어떤 제약도 없이 받으실 수 있고 4주가 지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치료 기간을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에도 좀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우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합의나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듣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 아주 정확하진 않고 큰 틀에서는 맞겠지만 일부 디테일한 거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선 합의금은 내가 치료받는 기간이나 횟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의금이라고 하면 그 중에는 사고에 대한 위로금, 추후 치료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다니고 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입원 기간 중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떤 급여, 수익에 대한 손실분을 이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듣게 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보통은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많이 듣고 오시는데 합의금과 치료비는 아주 별개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10번 받았다, 20번 받았다 한다고 합의금이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가 병원을 다니는 동안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합의를 할 때 세부 항목들을 다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합의금이라고 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가 100%일 때 간혹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도가 120만 원 이럴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합의금이 그 120만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합의금과 치료비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못 받을까봐, 적게 받을까봐 치료를 적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원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는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규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사고일로부터 3일째, 월요일 사고라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봐야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도 골절이나 파열 등의 중증도가 있지 않은 이상 사고일로부터 최대 일주일까지만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치료를 오래 받으면 가해자의 보험 할증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이제 보험 할증은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보단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냐에 더 중요합니다. 다쳤냐와 또는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근데 보통은 몇 명인 것도 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 진료를 한번 보면 한 번을 받든 10번을 받든 100번을 받든 가해자가 받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점수로 산정되는데 점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료를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부터는 가해자에게 보험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가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오를까봐 나 치료를 안 받을래요, 적게 받을래요, 오늘까지만 받을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피해자시잖아요. 가해자의 지갑이나 주머니 걱정보단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통증이 없고 몸이 괜찮으시면 당연히 안 받으셔도 되지만 몸이 아프다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우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아파서 치료를 10번, 앞으로 10번 더 받아서 20번 받는다고 해도 이미 가해자에게 보험 할증과 관련된 부과된 점수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겪으신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불편을 얻게 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교통사고가 무서운 점은 오늘은 안 아파도 내일 아플 수 있고 내일이 안 아파도 모레 되면 더 아파질 수 있는 혹은 일주일, 열흘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그동안 치료를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났다 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고 그거에 맞는 치료나 처방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한의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모든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환자분의 건강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몸에 대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얼른 찾아오셔서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